네, 씩씩한 화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용감한 남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조성실 역으로 소개를 해달라고 주장하신 정의당 조성실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남자 김용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의 조성실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성실한 여자와 용감한 남자 이게 좀 마음에 안 드셨어요? 탐탁치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보다 못한 제안까지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좀 대결 구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제안 좋습니다. 대결 구도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생중계 중이니까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총선 정말 8일 남았습니까? 선거 유세 활동을 저도 지나가면서 벽보도 보고 트럭도 보고 여러 가지 유세 차량도 보고 하는데 요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제약이 많죠. 네네. 그 대면 선거운동은 그전부터 제약이 많이 돼 있었고 다만 본선거운동 그러니까 유세차가 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유세차를 타고 이렇게 마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까이 이렇게 접촉할 일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세차를 종종 타고 또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이 약간 갈 듯 말 듯해요. 오늘 조금 유세를 했더니.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떠신 것 같아요? 아직 선거 분위기는 본격적으로 달아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며칠 더 있어야 이제 정말 2, 3일 표심을 남았을 때? 정해야 되겠구나. 누굴 찍을지 그게 빨라야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보면 오늘 이제 8일 전이니까 내일부터 시작되겠죠. 근데 사전투표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이잖아요. 네네. 사실은 오늘 빼고 나면 사전투표까지 이틀 내지 3일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 기준으로 하면. 13일이 긴 것 같아도 짧아요. 사전투표 기준으로 하면. 네. 어떻게 대변인께서는 어떠십니까? 현장에 좀 가고 그러세요? 네네. 어때요? 저도 현장 지원 유세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그 선거 운동 자체의 분위기는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유세를 지향하고 있다 보니까 소수 정당이나 신인들에게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아무래도 자택에 머무르시는 시간이 이전보다는 이 선거 기간에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공보물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각 정당이 21대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정책적 기조나 이런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되는데 각자 자택으로 도착한 그 발송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정당 간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정의당에게 정의당만 할 수 있고 정의당에게 기대하시는 것들 그래서 현장에 밀착해서 해고 위기에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코로나19 국면에서 어떤 민생위기 해결을 위해서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등등이 어떻게 지원해야 될 건지 텔레그램 멤버방 관련 등등의 의제 중심의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공보물을 말씀하셔서 이 정의당 공보물에 기호 6번이 빠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당에서는 거대 양당의 선거운동 방해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도착한 선거 공보물 보시면 타당에 다 정당별 기호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호가 완전히 빠져 있고 내용하고 정의당이라는 것만 찍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연유는 의원 꺼주기라고 이제 비난받고 비판받았던 각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보다 앞번호로 우선 번호를 차지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한 명이라도 더 보내려고 하는 시도 속에서 저희 번호가 확정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지금 가용 가능한 인쇄 기기 중에 8페이지로 들어가는 것과 12페이지로 들어가는 게 보는 경우에는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5, 6일 정도 이상 더 소요가 되고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선택한 겁니까? 네, 이번 선거 국면에서 결국에 국민들이 무슨 내용을 보고 찍을 건가는 공보물밖에 없는 건데 사실상 정책 보도도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번호를 넣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내용을 확 줄일 것인가 아니면 그 부분을 포기하고 정의당이 어떤 것을 지향하고 해왔는지 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인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2페이지를 넣으면서 저희가 번호를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대 양당의 싸움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공보물 차원에서 이제 본 거죠. 알겠습니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미래통합당에서 3040 비하 발언, 이른바 3040 비하 발언을 한 김대우 후보를 제명한다고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긴급 재난지원금이 계속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 지급하자 이렇게 또 역제안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입장을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사실은 정부에서 발표한 거 있잖아요. 네. 70%에게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씩 주겠다. 네.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죽도 밥도 아니에요. 이두전도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고 보기에는 지급 폭이 너무 넓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기준도 잘못된 것이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이잖아요. 근데 네. 건강보험료는 사실 지금 내고 있는 게 재작년 소득 기준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70%를 준다? 그러면 이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워진 분들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볼 수도 없고 네. 재난지원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폭이 넓어요. 70%씩이나 되기 때문에. 네. 차라리 지금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주겠다. 이거는 경기 부양용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정부 발표대로 하면 네. 5월 중하순 얘기합니다만 네. 선별 과정에 따라서 이게 빨라야 제가 보기엔 6월에나 지급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려운 분들한테 대한 어떤 지원으로는 너무 시기적으로 늦고 긴급성이 떨어지고. 예, 긴급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폭이 넓어서 어떤 선택과 집중을 주장해 왔습니다만 이도 저도 아닌 정책이 됐어요. 정부 정책은. 그럴 바에는 네.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빨리 지급하자는 것이죠. 당초 이 여권에서 이런 얘기 나올 때 뭐 매표 행위다,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이다. 그리고 일반론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 모든 사람에게 얼마를 지급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답지 않은 정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입장이 이렇게 확 바뀐 이유가 어떤 청와대의 어떤 그 입장 이후기 때문에 그런 걸 의식한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미래통합당은 처음부터 선택과 집중을 주장해 왔어요. 네. 근데 정부 발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70%잖아요. 네. 기준도 그리고 재작년 소득 기준이에요. 이도 저도 아닐 정책이란 말이죠. 그리고 네. 그걸 또 30%를 골라내느냐고 지급 시기는 또 한참 후에 지급돼요. 네, 네. 그러면 경기 부양 효과도 없고 재난 지원금의 성격도 아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빨리 지급하자 이거죠. 사실은 경기 부양용 정책이라고 보는 게 맞죠. 이런 정책은. 알겠습니다. 조성실 대변인님, 이 정의당은 1인당 100만 원씩 주자 지금 이런 입장이죠. 이거는 어떤 맥락이고 또 황교안 대표의 입장 선회는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가장 크게는 이제 몇 년 전 아동수당 지급 당시에 보편지급, 선별지급, 그러니까 뭐 소득 기준으로 줄 것인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네. 앞장서서 모두에게 주냐, 그럼 예를 들면 삼성 이재용 관련 이런 재벌들한테도 줘야 되냐라고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서셨던 네. 이제 미래통합당 쪽에서 이걸 어떻게 선별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보편지급의 타당성을 이야기하시는 게 굉장히 반갑고요. 네. 이게 정치가 결과적으로 윷놀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네네. 양 끝에 있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현재의 위기를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활용해서 극복할 것인가를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와 같은 네네. 이쪽으로 당겼다 이쪽으로 당겼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이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뭐 박현중 선대위원장님과 뭐 대표님의 발언의 취지가 다르고 이게 계속 이야기의 스탠스가 엇갈리면서 좀 네. 각종 언론 기사들에서도 지적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자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고 입장을 먼저 내부에서 우선 정리하시고 네.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국면인데 좀 일관된 입장을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들이 긴급하게 미팅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관련해서도 미래통합당이 그것에 대한
어쨌든 뭐 수락을 하지만 내용 자체가 지난주 제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올해 예산에서 100억 정도를 마련을 하자라는 뭐 입장을 100조. 네, 100조. 네. 100조 원을 마련하자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에 이제 언급을 드렸고 네,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방법을. 제일 야당으로서 명확한 대안을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예상대로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거든요. 이 대부분의 정당들이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부화내동하다니 안타깝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준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뒤가 안 맞아요. 이건 긴급 재난 지원금의 성격은 전혀 아닙니다. 네. 이건 그야말로 경기 부양용 정책이에요. 이른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왜 헬리콥터에서 돈을 네. 뿌린다는 식의 정책인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복지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네. 뭐 가끔 정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보편적 복지라는 용어를 쓰시던데 보편적 복지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복지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는 소득의 불균형을 잡기 위해서 복지 정책을 피는 건데 네. 모든 계층에게 똑같은 만큼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는 네. 그건 복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무차별 복지죠. 그러니까 이건 복지 차원하고는 전혀 틀린 얘기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이 돈의 성격을 긴급 재난지원금 이라는 성격과는 정책의 내용이 안 맞는다는 지적을 한 것이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네. 사실은 지원금의 성격은 전혀 아니에요. 성격이 다르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그 야당에서 제안을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제안을 해보겠다 이렇게 맞장구를 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인영 원내대표 긴급회동 제안 관련해서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결국에 이번에 만나서 의결을 하고 좀 5월 이후에 지급하는 방향을 최선의 방향으로 좀 제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당장 해고 위기에 놓이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말 압도적인 대다수의 서민들의 경우 약 한 달 정도는 뭐 이른바 카드론을 한다든지 뭐 네, 여러 네. 가지 방도로 좀 생활비를 그래도 긴급 어떻게 돌려서 쓸 수 있는 지금 구조에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네. 2달째, 3달째가 넘어가게 되면 정말로 명확한 위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그 시점이 됐기 때문에 지급 시점을 그것보다 더 빨리 앞당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앞서서 이제 저한테는 질문하셔서 국가혁명 배당금당 닮아가고 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첨언을 드리면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라고 유승민 저는 의원께서. 판단을 했고요. 네. 지금 정말로 생계 위험이 아주 실질적으로 와닿는 국민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모두가 어렵지만 정말 더 어려운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뭐 예를 들면 저희보다 재정 건정성 이런 부분을 훨씬 더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지키는 독일 이런 데서도 굉장히 지금 아주 전례 없는 대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좀 인식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긴급 한 가지 좀 네네. 아쉬운 게요. 지금 우리 사회의 논의가 자꾸 이 긴급 재난지원금에 한정돼 있어요. 네. 사실은 재난지원금의 성격도 아니지만 지금 논의되는 내용으로 볼 때는.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경기 부양용 정책에 불과하고요. 본격적으로 매출이 절벽으로 꼬꾸라진 게 금년 2월부터거든요. 2, 3, 4. 네. 오늘 석 달째요. 이번 달이. 이달 하순부터는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건 뭐 50만 원이 됐던 뭐 40만 원이 됐던 빨리 집행을 해서 경기 네. 부양용으로 써야 되는 것이고 지금 부도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적인 지원 네. 이게 빨리 마련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 너무 속도가 느려요. 네. 긴급 경영 지원금이라는 게 지금 빨라야 2달 얘기하거든요. 네네. 너무 늦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TBS 뉴스공장 진행자죠. 김호준 씨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음모론을 제기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우리 당에 N번방 연루자가 있다면 정계에서 완전 퇴출시킬 것이다.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난다.
공작의 냄새가 진하게 난다고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용남 의원. 김어준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됐던 아니면 더불어시민당이 됐던 뭐가 있는 모양인데요. 그렇습니까? 사실은 미투 운동이 네. 처음 시작됐을 때 뭐 이 범여권에서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쪽이 많이 뭐 이제 터질 거다라고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막상 미투 운동이 계속 진행되면서 연루된 사람들은 사실상 거의 범여권 사람들만 계속 나왔어요. 문제가 계속됐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부터 네. 시작해서 뭐 누구죠? 동대문에 요번에 공천 그 잘렸던 의혹이 분, 있었죠. 뭐 네네. 하여튼 계속 범여권 네. 인사들이 지금 줄줄이 무소속으로 나오신, 터졌었는데 이거 엠번방 사건에 대해서 아니 그 당연하잖아요. 엠번방 연루된 사람 있으면 그거 정치할 수 있겠어요? 당이 정치권에서 퇴출되는 거지. 근데 그 발언에 네. 대해서 무슨 정치 공작 운운하는 거로 봐서 범여권에 누가 있는 모양인데요. 김어준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보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의혹을 제기하셨고 역음모론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이 발언. 저는 굉장히 처참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었고요. 네. 결국에 국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뭐 골든타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에 보루와 같은 타임을 실기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으로 새로운 프레임이 열린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엠번방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아주 정말 여러 가지 막 거의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까지 계류된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법안이라던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야 시간을 두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미 아동청소년 관련된 법이나 아청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랫동안 여성계와 인권운동 해오셨던 분들이 네. 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낸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의당에서 심상정 대표가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라는 제안을 처음 했고 네. 또 저도 청년 후보이자 청년정의 멤버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사회로 총선 전에 열어야 된다. 네, 그런 주장했죠. 그리고 하루 정도 선거운동 딱 하루 멈추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말 지금 겉으로 드러난 가해 사실을 가지고 굉장히 공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일부고 더 많이 드러나지 않은 게 뭐냐면 피해자들의 피해 현황입니다. 네. 여전히 이 상황에 대해서 뭐 피해자 유발론 등이 막 논의가 되면서 피해자들이 더 사각지대로 숨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양쪽에서 뭐 음모론 등등의 또 다른 공작 그 자체가 공작인 거죠. 둘 다가. 지금 로 가게 이런 논란 되면서 벌일 네네. 계제가 아니다. 그럴 타임이 네. 아니고 무엇보다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처음에 관련된 뭐 가담자나 연루자가 있으면 영구 제명하거나 퇴출시키겠다라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논란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김용남 의원님 관련해서 엠번방에 뭐 입장을 했다든지 연루된 관계자가 있다면 사법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네. 근데 네. 지금 근데 이번에 나왔던 네네. 엠번방 연루자가 정치권에서 퇴출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제 이야기를 그게 들어보세요. 왜 논란의 거리가 돼요? 그게 그건 바로 이해가 안 되네. 문제예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뭐냐면 입장이 나왔을 때 TF에서 나온 입장이잖아요. 네. 영구 제명을 하는 수위가 아니라 명확하게 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마치 정당 내에서 영구 제명을 하고 여기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굉장히 엄중한 어떤 형벌인 것처럼 그거를 최선의 것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나온 거거든요. 그 전에 이미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게 뭐 관련해서 굉장히 호기심부터 시작해가지고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논란들에 이어서 계속해서 후속적으로 좀 뒤늦게 나오는 이런 보도의 형태, 그러니까 그 논평의 형태나 입장의 형태 자체가 네. 굉장히 피해자들에 대해서 2차 가해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굉장히 다소 의문을 엉뚱한 토합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형사처벌을 받고도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 중에 전과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네. 형사처벌 받는다고 정치권에서 영구 그러면 형사처벌 관련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당해서 하셨어야 되고 정치권에서 영구 네, 퇴출해야 그리고 되는데 호기심 발언 그걸 등등에 왜 대해서도 반대를 명확하게 하세요? 먼저 사과 발언을 하셨어야죠. 잠시만요. 네. 예. 두 분이 엠번방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너무 인정합니다. 지금 알겠고요. 저는 갑자기 그 논평이 나와서 네. 혹시 일각에선 그런 지적을 하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뭐 호기심에 들어간 사람들은 좀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그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약간 좀 만회하기 위한 그런 내용은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그러니까 유료 회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네. 뭐 이렇게 문자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고 이렇게 링크가 돼서 문자 날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죠. 네. 저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아마 네. 황교안 대표도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전에 메커니즘 모르고. 네. 그런 거를 의미하고 했던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평소와는 다르게 목소리가 매우 한 톤씩 올라갔습니다. 정치 공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려니까 다소 엉뚱한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네. 있는 거고요. 취지가 네. 전달이 됐어요. 김선미 님이 문자 주셨는데 다른 당이 좋다고 말하고 격려하는 분은 하나도 없네요. 국민들은 같이 격려하고 선의의 경쟁을 원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네, 뭐 한 가지만 뭐 짧게 칭찬할 거 없습니까? 이 와중에 상대당에 대해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히 하나라도. 네, 지금 굉장히 긴급한 이제 어떤 재정 지원책이 필요한 타이밍이고 네. 그런데 이제 기존의 보수 정당들이 가져왔던 어떤 경제적인 입장이라든지 정책 입장을 생각했을 때 네. 사실 초반의 입장을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갈짓자로 나와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선회한다는 게 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환영한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의당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거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취지의 네.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뭐 늦었지만 네.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씩씩한 화요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의당 조성실 대변인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